네, 오늘 한국 가는 날입니다.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코로나 이후에 공항에 안 나와봤다가 지금 이제 오늘 나왔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못 갈 뻔했어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국에 여행을 갔다 온 전력도 있고 아이도 데려가고 이래서 뭐 굳이 다른 특별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한국과 태국은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가능하리라는 전제하에서 아무런 조치를 사실 안 했죠. 근데 이 티켓을 예약을 하고서 발권을 하려고 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KETA라는 걸 받지를 않으면은 아예 통과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KETA를 미리 받았어야 된다는 것인데 항공사 측에서도 그런 걸 뭐 어떤 고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태국은 무비자 협정이기 때문에 원칙상 비자가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모든 태국인들은 그 KETA 비자란 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비자죠.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난감하더군요. 근데 우리 집사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앱으로 신청을 따가 빨리 해봤는데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자, 한국 가자. 한국 가자. 한국 가자. 가자. 자, 그럼 내일로 변경된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나간 게 아니라 결국 못 나갔습니다. 이게 어프로브라고 떨어져 놓고는 승인에 대한 이메일이 와야 되는데 그 이메일이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못 나갔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그렇습니다. KETA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일부 태국인들은 또 비자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KETA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저는 이제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기본을 믿었죠. 태국과 한국은 양자 간에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비자 협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약이고요. 조약은 법률에 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을 드나들었고 그냥 여행만 하고 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아이와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아무런 비자 조치라든지 이런 KETA 조치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들어갈 거라고 믿었죠. 근데 이 KETA라는 게 모든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태국에 다른 육로가 있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올 때 보면은 한국 사람을 다 잡더라고요. 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비자를 그 다음에 워크 퍼밋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따가 막 그쳤습니다.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물었죠. 아니 무슨 정책이 바뀐 게 있느냐 해서 하니까 그쪽에서는 태국 이민청에서는 별 다른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그럼 뭐야? 한국은 KETA라는 제도를 따가 들여가지고서 결국은 두 나라 간에 양자 간에 있었던 그런 비자 협정을 따가 그 조치가 무효화됐다는 거잖아요. 법률을 무효화시키고 지금 법무부 시행령 같은 걸로서 지금 이 KETA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야, 정말 화가 나네요.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은 법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한국인들은 지금 관광비자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태국에 올 때. 근데 태국인들은 왜 한국으로 들어갈 때 KETA를 전부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불평등입니다. 오늘 지빈이 처음으로 비행기 탄다고 좋아가지고 나왔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6년 만에 야심차게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결국 못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한국을 가려고 한 거냐? 라고 말한다면 제가 대답을 하기 군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한국과 태국 간에는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인들이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처럼 KETA 이 사전심사 제도 같은 걸 한국인들은 거치지 않고 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KETA라는 제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어로 취업을 하려고 가는 태국인을 그러기 위해서 일부 태국인에게만 적용하는 제도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KETA 모든 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미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조차 아예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지령을 내려놓고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지빈이 엄마는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아들까지 동반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누가 보더라도 단순 여행객인 것이고,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당연히 무사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두 나라 간에 일어나는 협정은요, 조약입니다. 조약으로서 법 단계상 헌법 아래 법률, 즉 일반 법률과 동일선상에서 취급되는 거라는 점에서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진 협정을 무시하고 이런 사전 심사를 모든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리라고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있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 상식이 사라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자주 있는 일이긴 하죠. 이 사전심사 제도의 문제는 또 있더군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바트로 299점 얼마 정도, 약 300바트를 신청 대금으로 받고 있고, 허가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환불 안 씁니다. 환불도 없고 무조건 받는 돈이더군요. 최근 태국에서 입국 비용을 받겠다는 뉴스가 자주 올라오곤 한 적이 있는데요, 왜 태국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양국 간의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데다가 입국 비용도 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 KETA를 빙자해서 한국은 태국인에게서 입국 비용을 받아내고 있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태국인은 한국인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 왜 태국인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태국이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신청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당일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우선 다음날로 비행기 시간을 연기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도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예약 티켓 다 취소해버리고 한국 가는 거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허가되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소다 잃고 외양간 왜 고칩니까? 연기 비용에 티켓 취소 비용, 한국 호텔 예약에다가 부산 제주간 비행기 티켓 비용, 게다가 한국 가려고 준비한 모든 시간과 비용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단지 비용과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죠. 지빈이 엄마한테 이 KETA 사전심사 제도에 관해서 태국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 SNS로 들어가서 체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태국 사람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허가를 위한 비용 300바트 문제도 있고 그만이 아니더군요.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태국에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더군요. 이 KETA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대리로 신청해주는 직업, 허가 비용 300바트에 보통 500바트 내지 700바트를 추가로 더 받고 대리 신청을 해주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보통의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받고 대리로 신청하면 허가가 아주 쉽게 떨어지곤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미그레이션 쪽에서 잘 모르고 있을 만한 내용이 또 있더군요. 실제로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국 도착 시에 통과되는 태국 사람들 중에 사실상 취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행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쉽게, 훨씬 더 쉽게 통과가 되고 있다는 점 태국인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단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다지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입국하는 반면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하는 사람들, 입국 잘 해내기 위해서 한국이민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미리 다 준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는 입국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대비를 다 하고 입국하는 사람과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아무런 대비도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입국이 더 수월할까요? 그러다 보니 태국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한국 가지 말자, 차라리 일본이나 가자.
한국인들도 태국으로 올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류가 태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한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인기라는 거 그렇게 올라갔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 게 인기 아닌가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고 또 긍정적인 것들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거 아시나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물고기들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사람들이 잡아 올리고 있는 게 한국인들의 밥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농촌에서는 태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잘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